봅시다. 여기가 설명이 지금 속성이 A, B, C, D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함수 종속이 A, B 화살표하고 C, D, E 그 다음에 B 화살표하고 B, D 화살표한다 A,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찾으라고 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 후보키로 적절치 않은 것은 해가지고 찾아보라고 하네요. 보기는 D, AB, AC, A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가 푸는 방법은 똑같고요. 뭐 더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시면 돼요. 이게 뭐 모양으로 치자면은 지금 속성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테이블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면은 A, B라고 하는 거 두 개를 묶으니까 이 두 개를 묶으니까 나머지 C, D가 식별이 되더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은 후보키로 적절치 않은 것을 찾았을 때는요. 이제 보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D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자, D가 종속하는 것은 AB네요. AB가 종속하는 게 CD이고요. 그 중에서 E가 종속하는 거 알 필요 없죠. 왜냐면 A, B, C, D 다 나왔거든요. A, B, C, D를 다 종속을 하면 후보키로 적절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식별에 대한 부분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A, D를 보십시다. A, B를 보면은 A, B는 지금 종속이 CD를 해요. CDE에서 그 E가 있잖아요. 얘가 또 B로 가요. 그래서 B 그 다른 것들을 종속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가 CD. 아까 여기서 사실 얘는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요것만 보시면 되죠. A, B가 CD 다른 것들 종속하면 되는 거고 A, C를 보시면은 A, C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A, C가 없어요. 그죠? 근데 A가 이게 A가 뭐를 안 하죠? A가 어디 있어? 여기 다인가? E가 B를 해요. 그래서 이게 A, B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저거 하는 거예요. 종속을 해요. 그래서 A는 여기 E 때문에 B가 돼서 A, B로 치환이 되면서 이거는 CD까지 전부 다 종속이 가능한 걸로 됩니다. 근데 이게 AC는 A도 없고요. C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AC만 종속을 해서 얘가 후보표로 적절치 않다고 나오는데 그냥 이건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쉽게 풀릴 거예요. 안 가는 게 있어요. 막히는 그놈이 있어요. 걔 찍어주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면 나온다면. 근데 아까 특수한 문제. 퍼즐 같은 문제로. IQ 문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자. 35번입니다. 주 식별자가 두 개네요. 복합 식별자예요. 그러면은 두 개가 이거를 식별한답니다. 했을 때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정규형. 만족하지 않는 정규형. 만족 못하는 정규형. 이거 그 의미가 이런 데서 문제의 의미에서 그 개념을 계속 익혀보시면 돼요. 이 정규형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정규화가 만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필요한 정규화가 있을 거고요. 이 정규화를 이루면 그 다음에
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현재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 테이블이 뭐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는 그러면 어떤 정규화가 필요하구나와 같은 의미가 돼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뭐가 필요한 놈입니까? 잘못된 거는 찾아보세요. 식별자에 뭐가 잘못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상품 번호랑 상품명 보시면 되겠죠. 901이랑 딥이라고 하는 거하고 876이랑 딥러닝이라고 하는 관계를 한번 보시면 두 개의 그 식별자로 보면 뭐 구분이 되겠죠. 왜냐면 둘 다 다르니까. 그거 말고 요런 놈이 있나 지금 보는 건데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 함수 종속이 있는 테이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이거를 잘 그 용어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부분적 함수 종속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2 정규화가 필요한 테이블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곧 뭐랑 같은 거냐면은 1정규형이랑 같다는 거예요. 1정규형이 2정규화가 되는 알겠죠? 이거를 앞에 써야겠다. 아니다. 이게 맞지.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이 엔터티가 만족하지 않는 정규형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럼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1정규형은 만족을 했다는 거죠. 만족하지 않는 거는 이 정규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2정규형인데, 그러니까 그 어디 갔어? 저는 이게 처음에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잘 잡고 갑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였잖아요. 뭔가 없는 테이블 다 틀렸어요. 속성도 다 틀린 테이블. 여기는 속성 2개 이상 이런 테이블이에요. 이름 넣고 여기에서 정규화가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정규형을 여기서 만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만족. 여기서 2정규형 만족이고 3정규 만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테이블에 대한 그 해석을 하실 때 얘는 현재 이 테이블이랑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정규화가 뭐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제 매칭을 좀 계속 시켜보세요. 매칭 시켜보시면 얘는 현재 부분적 함수가 있으니까 이 정규화를 해야 되는 놈이에요. 아직 안 했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근데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만족하지 않은 거라 그러면 이걸 찍어줘야죠. 그죠? 한번 이렇게 좀 뭐죠? 이렇게 과정을 작성하시고 봐보세요. 계속. 그래서 이정규형 찍어주시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36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우선은 요거 아래라고 하는 이 부분 좀 해석해 볼까요? 함수적 종속성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셨을 때 일단 테이블에 이거 표 이렇게 네모칸 나눴으니까 이게 PK가 맞아요. PK고 나머지가 일반 속성인데 관서 번호랑 납부자 번호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면은 얘네가 종속이 식별이 되고 관서 번호만 딱 보았는데
예, 상태, 일자. 이렇게 네 개는 관서번호로 식별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다 하면은 직급명이랑 통신번호가 식별이 된대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함수 종속이 막 자기 마음대로네요. 완전하게 함수 종속이 깔끔하게 안 되고 있어요. PK가 전부 다 종속을 해야 되는 판에 막 PK 사이 안에 있는 것이 막 얘는 얘가 하려고 이런 것을 부분적이라고 하죠. 이게 부분적 함수 종속이라서 필요한 정교화라고 하는 지금 표현이니까 뭐가 필요한지는 일단 나오겠죠. 필요한 정교화 잘 찾으셔야 되겠고, 근데 이제 필요한 정교화를 만약에 이제 보기에서 찾으셨을 텐데 찾아도 그 다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죠. 요거 그 키를 그러면 두 개로 할래, 한 개로 할래가 걸려요. 이걸 또 갈라주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부분적 함수 종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야 어쨌든 나오죠. 해석이 되고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정규화가 깔끔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답은 3번이죠. 이거 이거 지금 3번에 있는 테이블 종속되는 대로 해보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관서번호에 지금 관리점 번호, 관서명, 상태, 그 다음에 관서 등록 일자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걸려도 정규화는 한번 계속 보면서 확실하게 익히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죠. 관서번호가 얘네들을 다 식별한대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 키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키가 잘 되는데 얘가 그러면 PK이면서 나머지는 되는 요런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이걸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이정규인데 이정규 일어나고 난 뒤에 결과를 좀 써보는 겁니다. 관서 번호하고 납부자 번호가 두 개 PK는 직급이랑 통신 번호만 이렇게 가져간다는 소리죠. 여기서는 PK가 두 개예요. 이렇게 된다. 뭐 안에 내용물이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가 결과고요. 그러면은 그 결과에 따른 우리 적절한 테이블을 지금 골라주면 되는 건데 1번에 관서명 관서번호 그러니까 관서 번호랑 납부자 번호는 뒤쪽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맞은 거죠. 뒤에가 틀린 거예요. 뒤에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직급명 통신번호. 3번에 있는 것이 관서명에 대해서 나머지 속성들이 맞아서 3번이 답인 거예요. 어떤 게 틀렸는지 명확하게 짚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규형은 무조건 나옵니다. 3차 정규형 자체가 틀린 거고요, 일단. 그죠? 다음 거. 정규화와 성능 적절치 않은 것은 문장 익히려고 또 계속 갖고 왔어요.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정규화를 수행하면 중복을 제거합니다. 이런 거 맞는 소리고 일반적으로 정규화 수행하면 향상이 된다. 네, 맞아요. 이래서 쓰는 거예요.
반정교화가 조회 성능을 향상은 시키는 건 아니며 때로는 정교화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진짜 무슨 말이지? 문장 자체가 이게 이상하죠. 4번 한번 보시면 정교화를 수행하면 조회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게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보장은 아니고 반정교화가 조회 잘 써놨네. 저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꾸어야 돼요. 복귀해야 되죠. 버전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보장된다, 무조건 향상된다, 무조건 좋아진다 하시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정교화를. 이게 3번 문장이 좀 이렇게 문장으로 노는 것 같은데 반정교화는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정교화를 가다 보니까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면 반을 하면 성능이 좋아지는 거가 일단은 맞는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정규화에 의해 좀 약간 말장난 같아.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게 틀린 거 찾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말장난에는 그렇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말장난을 진짜. 자, 41번 넘어갈까요? 지금 우리 37까지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38번이랑 39번이 있잖아요. 38, 39는요. 버립시다. 이거는 그냥 안 푸셔도 돼요. 38번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인덱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인덱스는 빠진 거예요. SQL P로. 그래서 빼도 되고요. 39번도 이게 문제가 3차 정규화까지 실행하면 몇 개의 테이블이 나오는가 해가지고 1, 2, 3, 4에 지금 5, 6, 7, 8 써있잖아요. 그럼 이게 5개인지 6개인지 7개인지 그거 맞추라는 건데 이거는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요거는 킬러 문항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배제를 하세요. 40번은 같이 좀 풀어볼까요? 40번. 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릴레이션 얼이 여기에 기억이라고 있어요. 기억. 지금 빈칸 맞추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고 그 다음에 기본 키에 속하지 않는 속성 모두가 기본 키의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닐 때 니은에 속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한번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기에 보기는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이렇게 있다고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골라서 넣으시면 돼요. 이 흐름 계속 가지고 가서 보시면은 현재 이게 어떤 릴레이션이 뭐고는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뒤에 거가 힌트인데 뒤에 거에서 기본 키가 속하지 않는 속성이 일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일반 속성이 모두가 기본 키의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닐 때래요. 이거를 잘 해석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행적 함수 종속이 제거가 끝난 상태라고요. 그죠? 네. 3차 정규화가 일어났으니까 함수 종속이 아닌 거죠. 이런 해석들을 잘 하시면 돼요. 아니니까 이거는 뭐에 만족을 한다는 거냐면은 이제 3정도에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정규화는 항상 기존 버전이 완료가 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3으로 이 문장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정규형이고 얘가 3정규형입니다. 우리는 이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닐 때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41번. 정규화에 대한 설명.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 그러는데 다 적절해 보이는데. 일관성 중복을 제거하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엔티티에 배치되도록 한다. 아주 잘 설명한 것 같고. 제1정규형은 하나의 값만 갖는다. 모든 인스턴스가 반드시 하나의 값, 이게 인스턴스가 하나의 속성이, 잠깐만, 이거 가지고 낸 건가? 아닌데, 인스턴스? 다음 3번. 제3정규형을 만족하면 일반 속성은 주식별자의 종속적이다 하면은 잘 쓴 거죠. 일반 속성이. 그 다음에 반정규화는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능 향상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주 맞는 말이죠. 골치가 아파요. 저라면 다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제 답지에서는 1번이라고 있죠. 보셨어요? 왜냐면은 발례로 지금 반정교화를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중복을 제거하고 배치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니까 발례로 든 거예요. 반정교화가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틀렸다고 봤는데 이게 좀 문장 자체가 일반적으로 써놔가지고 글쎄요. 이걸 틀렸다고 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뭔가 문제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반정규화에 대한 거 가지고 가는 걸로 합시다. 인스턴스가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인스턴스는 속성을 갖고요. 속성이 하나의 값만 갖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도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42번이고요. 관계와 조인에 대해서 설명을 맞춰보라고 합니다. 멤버 그래서 id 그 다음에 로그인 id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다른 거는 아티클 항상 들었었잖아요. 아티클에 아이디가 있는데 멤버 아이디가 있다는 거죠. 멤버 아이디 그리고 타이틀 바디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요거 테이블이 있고 요런 테이블이 있대요. 두 개의 테이블을 내가 엮어줄 때 쓰는 그 쿼리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우리 select all로 하고 그 다음에 from 아티클부터 해볼까요? 아티클 그러고 나서 join 그죠? join 멤버 on 했을 때 아티클에
id가 아니고 멤버 id랑 그 다음에 멤버의 id를 엮었죠. 요거였죠? 네, 이게 그 우리 쿼리 중에서 조인하는 쿼리인데 이 쿼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인이란 식별자를 상속하고 라고 했을 때 식별자를 상속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상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저걸 가져와야지 해서 설계라고 했지만 상속된 속성을 매핑키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결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맞는 거예요. 조인에 대한 설명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부모의 식별자를 자식의 일반 속성으로 상속하면 지금 이 상황이죠. 아이티클의 PK가 이거고요. 얘는 일반 속성에 불과하거든요. 뭐 포리엄키라고는 하지만 포리엄키가 그 식별하는 놈은 아니에요. 이게 조인하려고 넣는 놈이지. 그래서 일반 속성에 이제 이렇게 상속을 하면 그거는 무슨 관계다? 였죠? 비식별이었죠. PK로 상속받아야 식별관계였고요. PK가 아닌 다른 걸로 상속받으면 비식별이라 틀린 건 2번을 고르시면 돼요. 반대로 돼 있네요. 그죠? 부모의 식별자를 자식의 식별자에 포함하면 비식별이고 일반으로 가면은 별개의 놈이 돼서 비식별입니다. 관계를 맺는다. 3번에 관계 맺는다는 것은 식별을 상속시키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식별자를 매핑키로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결합해 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조인이랑 관계를 맺는다. 조인은 그 쿼리로서 맺는 거고요. 관계는 그냥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4번에 셀렉트 B 해가지고 where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인을 알기 때문에 해드릴게요. 우리 조인을 원래 이렇게 on으로 하는 걸 배웠어요. 이게 표준 문법이고요. 여기 조인 빼고 내가 아티클이랑 멤버랑 지금 조인을 해야지 했을 때 where를 쓸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 문법이에요. 이 두 개 같아요. 얘는 SQL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오라클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라클 문법. 그래서 where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where를 썼을 때 이거는 같은데 그 이너 조인이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제 조인만 자꾸 쓴 듯이 원래 이너 조인 같아요. 이너 조인이에요. 이것도 where로 가게 되면은 그 뭐 left든 right든 아니면은 전부 다 나오는 크로스 조인 그런 거 아니고 이너 조인 똑같아요. 이건 조인 키가 맞습니다. 걔가 지금 42번, 41번. 저거 맞네요. 자, 43번이죠? 43번. 표현적인 거라서 익혀주셔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걸 찍어야 맞는 건가요? 일반 속성이 종속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일반 속성이 지금 주 식별자의 종속적이라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약간 말장난이에요. 지금 일반 속성이 다 종속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로 봐야 돼요. 지금 그래요. 이거는 문제적으로 익혀주시면 돼요. 이어야 한다. 그죠? 이다가 아니야.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 안 된 거예요. 만족이 안 됐으니 3정규 만족이 아직 안 됐다. 그럼 무슨 정규형? 2정규형, 제3정규화 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여기서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 갖고 온 것 같아요. 제3차 정규화에 대한 설명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정규형이 적절해요. 네, 문제는 문제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요런 거는 잘 풀어야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정규형은, 진짜. 잘 한번 이렇게 그려보셔야 되죠. 이거 두 개를 다 하니까 이거 두 개는 성적을 구분하고, 근데 학번은 지도교수명, 그 다음에 과목 코드는 학과명, 이 되게 어지럽게 막 식별이 되네요. 무조건 완전 함수 종속이 안 된 거고, 그 PK 안에서 서로가 각각의 뭔가 식별값을 가져요. 이 부분함수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종속성에 요런 게 하나 있었으면은 성적이 예를 들어서 학과명을 종속한대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반 속성끼리겠죠. 그럼 이런 건 이제 이행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다 어찌됐건 키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분함수적 조건. 부분과 이행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현재는 지금 이런 거 없으니까 부분함수적인 것을 우리가 체크한 거예요. 부분함수적 종속이 부분함수적 종속 인상태죠. 그러니까 어, 이게 부분함수를 제거하는 거니까 부분함수 인상태는 1정규형이고요. 2차 정규화 대상이죠. 저는 이게 항상 많이 헷갈렸어요. 2차 정규형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2차 정규형이면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근데 또 2차 정규형에 대해서 또 설명할 때는 얘는 이행 종속은 가지고 있다가 되고 부분 종속은 없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헷갈리잖아요. 옆에다가 써놓고 문제 풀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번이죠. 45번까지 풀어볼까요? 우선은 45번 자, 식별자로 하는 거 정규화 작업으로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거 딱 보시면 눈에 띄죠? 쉬운 거예요. 주는 문제. 1차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쉬워요.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함수 종속이건 뭐 이행 종속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부터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정규화다 그러면은 1차 정규화가 필요하고 이것은 어떤 정규형을 만족해요? 이 표가 만족하는 정규형은 없다. 그럼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PK라고 봤는데 요런 게 존재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뭔지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만들어진 정규형. 우리가 이름을 계속 붙일 수 있으셔야 돼요. A는 어떤 정규형인가요? 정규형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화살표가 의미하는 정규화는 몇 차인가요? 그리고 그죠? 그래서 만족이 된 정규형은 이제 몇 차? 각각 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완벽히 돼야 돼요. 정규형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기출에서도 벌써 30번부터 좀 풀고 있는데 계속 정규형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기에서 고르는 것뿐만 아니고 찾아봅시다. 두 개에서 얘를 만족시키는데 또 안에 있대요. 그럼 이거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인 함수 종속이 있다는 거니까 이 정규형은 몇 정규형? 1이고 그렇죠. 그래서 2차를 해주니까 이제 얘는 이정규형. 요거 이름을 잘 붙여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문제 1번이 1번은 여기 1정규화라고 돼 있고요. 2번이 2정규화래요. 3번은 이제 B는 아, 4번 부서. B는 제3정규형을 만족한다. 정규형을 만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4번은 주어진 4번의 사무실 검색 능력, 사무실 검색 능력이 저하된대요. 또 보기를 보니까 여기 좀 뭔가 좀 다른 것들이 막 나오네요, 그죠? 이거 저기 메모장에 다시 적어보고 갈게요. 다시 봅시다. 1. 정규화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똑같은데 이정규화를 한 거래요. 그리고 저 보기 중에서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B는 제3정규형을 만족한다가 되고 4번이 무슨 검색 속도가 나와요 갑자기? 검색 성능? 성능이 저하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틀린 거죠? 1번 바로 찾을 수는 있죠. 정규화는 우리가 2차를 명확하게 찾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틀린 게 정규화를 이제 1차라고 하면 틀린 건 1번이 일단 답이에요.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2번이 일단 잘 맞는 거고 근데 3번은 해석을 해야죠. 3번은 지금 이 과정은 분명히 2차 정규화를 했기 때문에 이 정규형이 만족이 된 건데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봐야 돼요. 근데 하나씩밖에 안 썼으니까 일반 속성이 다른 속성을 종속할 일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맞다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정규형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더 깔끔했을까 싶긴 합니다만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어쨌든 3정규형도 만족을 하죠. 일반 속성 저희가 없잖아요. 이행적 종속도 없으니 맞기는 합니다. 사무실 검색 성능이 저하가 된다. 이런 지금 문장이 좀 나와요. 뭐냐면은 정규화를 진행하면 그 검색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조인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조인을 많이 하면 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정규화를 진행하면이라는 말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검색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소리는 조인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사무실 찾을 때는 그냥 한 번에 어떤 실행만 하면 됐던 것이 B에서 사무실 찾으려고 보니까 부서도 필요하고 4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4번이 어디에 속하는 사무실에 속하니 그런 거 할 때는 조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그 친구랑 좀 구분하시면 돼요. 정규화를 그 실행하는 목적이 뭐였죠? 우리 성능을 좋게 하고 좀 보기 좋게 하는 거였는데 그런 거 관련된 거 여기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일. 그래서 그 이용하기 쉽게 내가 보기 좋고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유지보수에 더 장점을 가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검색 성능이 좋아지는 거하고 조금 구별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어놓긴 했던 것 같은데 잠시 여기다 적어놨나? 여기 있다. 예. 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어놨었군요 제가. 자 단일 테이블은 중복이 오히려 제거가 돼서 상상이 되고요. 근데 조인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인이 키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조인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썼거든요. 이 보기에서 그냥 그냥 썼죠. 사무실을 검색하는 작업. 그래서 사실 얘는 좀 컴플레인이 들어올 만한 거예요. 왜냐면 조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넣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여기서 그냥 사무실 조회하면 더 빠른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컴플레인 나올 것 같은 것들은 제끼시고 가장 확실한 정답으로 찍어주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정규화에 대한 게 얼추 마무리가 됐잖아요. 아, 여기 해놨었네. 그럼 이게 49, 얘가 50번이잖아요. 46번이 안 나와 있죠. 못 찾았어요. 네, 컴퓨터에 없더라고요. 자, 46번 봅시다. 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하고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우리 널 한번 정리합시다. 널은 모르는 값을 의미한다. 2번 값의 부재를 의미한다. 3번 공백 또는 0을 의미한다. 4번 널과 모든 비교는 알 수 없음을 반환한다. 이게 알 수 없으면 unknown 적혀 있죠. unknown. 널이 이게 어떻게 썼냐면요. 제가 잠시만요. 이거 널 속성이에요. 0 또는 공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르는 값 또는 값의 부재를 의미해요. 아주 잘 설명이 된 거예요. 이거 틀린 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술 연산을 했을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 곱하기 같은 거 하면 널 나오고요. 포함 비교 연산 크냐 작냐 같거나 크냐 같냐 이런 거 하면은 false가 나와요. false. 그 false로 알고 계세요. 널로 알고 계시지 말고 그냥 false예요. 우리 문제 풀 때는. 근데 그 실제로 그 실행해가지고 널 해보면 널도 나오거든요. 가끔씩. 그건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가지고 그래요. 이론적으로 봐야 되니까 false가 맞아요. 집계함수 sum, max, count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제외됩니다. 아예 그 세면 안 되고 더하면 안 돼요. 널은 이제 이렇게 체크 못하죠. 예를 들어서 id가 널인 거 이런 식으로 찾는 거는 불가한 거고 대신에 이렇게 찾아야 되죠. id is null 이렇게 찾아야 된다 하는 거였고 if null이라는 게 있어요. if null 했었죠. if null
예를 들어서 id 칼럼 이렇게 있고 id가 1, 2, 그 다음에 널 있고 3, 4래요. 내가 여기다가 if 널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칼럼에 널에 대한 것을 내가 if 널 id 넣고 여기다가 7을 넣어요. 그러면은 이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id 하고서는 1, 2, 7, 3, 4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 만약에 널이면 그거를 이걸로 바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널 속성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알 수 없음. 이게 이제 false랑 좀 대응되는 건데 unknown이 나오기도 해요. 그 문제 풀 때는요,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시다. unknown까지 나옵니다. 비교 연산에 대해서. 49번 같은 문제 미리 한번 보면은, 이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숫자를 더해도 산술연산 어떤 거래도 널이에요. 이건 맞아요. 근데 어떤 숫자를 비교를 해요. 그 비교하는 것을 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이거를 이제 false로 보셔야 된다 이 말이고요. 얘는 널은 널이냐, 널을 이 연산이 대입연산인데 이게 대입연산도 산술에 들어가나? 비교로 들어갈 거예요. 비교로. 이거 true, 어쨌든 true라는 값은 안 나오고요. 무조건 이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함수 집계함수 쓸 때는 이런 걸로 처리되고 그런 거 다 틀린 말이에요. 제외된다라고 무조건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널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그걸로 해요.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계속 물어봐요. 네가 널의 연산의 결과를 잘 아느냐 하고서 계속 함정을 많이 팝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자. 널 산술과 비교 나누시고 제외 정도 일단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게 널이었잖아요. 그래서 46번에 널 풀어봤고 47번 풀었고 49 했고 이제 두 개 남았네요. 48번이랑 50번 해서 봅시다. 이제 트랜잭션이죠. 우리 트랜잭션에서 제가 짚어드린 게 딱 요 한 개였어요. 애시드.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문제로 같이 봅시다. 이게 48번이죠.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AB. 이게 모두 수행 혹은 모두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 일단은 이 말이 원자성에 해당하고 이 원자성이 말하는 바가 지금 트랜잭션 하겠다는 소리예요.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적절한 것. A와 B는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여 처리되어야 한다. 맞나요? 맞죠? A랑 B가 처리가 한꺼번에 돼야지 원자성이지 이거 되고 이거 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자, A와 B를 수행하고 각각 커밋을 해줘요. 이거를 커밋하고 얘를 커밋하면 안 되죠. 커밋은 다 하고 마지막에 하는 거였어요. 우리 트랜잭션 DBMS 공부할 때 우리 스타트 트랜잭션 해가지고
제가 A랑 B 놓고 그 10,000원, 20,000원 놓고 이제 저거 하는 거 했었죠? 20,000원, 10,000원이었나? 여기다가 10,000원 송금하는 걸로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커밋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3번에서 A와 B에 주어진 조건은 트랜잭션의 원자성에 해당한다. 맞네요? 아니, 문제 잘못했죠? 그 다음에 A까지만 수행되고, 여기서 끝났대요.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면 A를 언두 해야 된다. 아, 이게 언두는 그냥 되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원자성에 의거해서 모두 되거나 모두 안 돼야 되니까 A도 이제 취소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맞는 소리입니다. A와 B가 모두 되거나 A가 모두 취소되거나 그러니까 이거 책이 적절치 않은으로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찾아온 게 옛날 책이 5기 된 거예요. 지금. 5기라고 하나요? 그 책에 틀린 그 것들을 무슨 표라고 하던데. 정오표. 정오표라고 하죠. 오류를 고친 표.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고르시면 됐고,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은 저기서 계속 나올 거예요. 뒤에서 우리 그 쿼리 푸는 데서 할 거라서 거기서 또 한번 봅시다. 자, 라스트 50번 본질식 별자, 인조식 별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본질이 인조? 인조 일단 뜻이 딱 인조니까 인위적이다, 그죠? 뭔가 만들었대요. 얘는 인위적이니까 여기서부터 좀 파생이 됐죠? 본질식 별자를 만들었는데 상황이 너무 복잡하대요. 테이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묶어줄 새로운 이제 현실 업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오로지 현재 많은 테이블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이려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표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인조 식별자 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에는 필요가 없는 이런 인덱스가 여기 생겨날 거고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도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줘야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편하니까 만들어주는 놈입니다. 1번의 인조식별자는 대체로 맞아요. 요거예요. 요게 정의예요. 복잡한 구성을 가져버릴 때 만들어서 편하게 보는 거죠. 인조식별자 사용하면 중복 데이터 맞기가 어려워진다도 맞는 소리가 돼. 인조식별자 사용하면 본질식별자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추가적인 인덱스가 필요해진다 해도 맞네요. 이 문제가 아주 정수네요. 잘 만들었네요. 필요한 게. 4번의 인조를 만들면 개발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는 거. 근데 이거 가지고 낼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뭐 본질식별자와 인조식별자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문제냐면은 개정되면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없었던 게 하나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예요. 인조 본질. 근데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낼 문제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딱 이런 문제 같은 느낌이죠. 밑에서 보셨을 때. 이 단점만 잘 체크하면 거의, 거의 풀려요. 웬만한 모의고사도 다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어렵게 낸다면 이거 예시 낼 건데, 예시 내면은,
그 인위적으로 생성했다. 좀 복잡한 데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